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오늘 마감 방송 리딩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고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도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를 좀 확인을 하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 전략도 좀 세워놔야 되는데, 제가 그 주말 그 무방 시점을 지금 토요일로 할까 좀 일요일로 할까 많이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 요 시간대 고민 중이에요. 언제로 할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제 시간대는 대체적으로 둘 다 한 5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5시. 여기도 5시. 예.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토요일이 괜찮다라는 분들은 3번 한번 쳐보시고, 일요일이 괜찮다라는 분들은 5번 한번 쳐보세요. 한번 쳐보세요. 그냥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제 일정 때문에 그런 거고요. 참고만 하는 겁니다. 한번 쳐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네, 원하는 대로. 비슷하겠는데, 비슷하긴 한데, 제 생각이 맞긴 맞네요. 예, 일요일 날이 좀 편하신 것 같긴 해요, 다들. 예, 토요일 날은 다들 바쁘시고 또 여행도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제가 무방을 하게 되면 토요일 날 무방을 하거나 일요일 날 무방을 하게 되면 토요일 5시, 일요일 날도 5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고요. 제가 무방 시간을 일요일 날로 옮기겠습니다. 일요일 날로 갈게요. 일요일 날로 할지 토요일 날로 그냥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일요일 날로 좀 옮기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5시, 예, 5시로 무방 시간을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내일 모레 일요일 날도 무방 할 것 같고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 보고 일요일 날 오후 5시에 무료 방송 진행할 겁니다. 길게 안 할 거예요. 뭐 요즘에 제가 뭐 시황 방송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뭐 길게 안 할 거니까 이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무방을 너무 매일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또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뭐 잘못하면 또 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방을 일주일에 이제 일단은 좀 월요일 날은 좀 쉬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날은 이제 무방 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세요. 갑자기 뭐 왜 무방 안 해? 맨날 하다가 왜 안 해? 뭐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안 했다고 막 저기 하지 마시고, 일단은 월요일 날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쉴 때도 있을 거예요. 시장이 뭐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이럴 때는 안 쉴 때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7일 중에 월요일 하루 정도는 제가 무방 정도는 쉴 수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실수로 제가 뭐 방송에서 더 뭐 무방 한다고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습관이 안 돼서. 근데 월요일 날은 대체로 무방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정도 한 번 정도 쉰다. 중간중간에 봐서 조금 더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계적으로 갈게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무방은 일요일 날 하고요. 일요일 날 저녁 5시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하루 정도는 무방을 쉬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한 대표 무방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테니까 그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거 체크되신 분들 1번 한번 쳐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체크되신 분들 1번. 자, 이번 주 무방은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저녁 5시 하고요. 그리고 자, 월요일 날은 무방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쉬겠습니다. 자, 체크되신 분들 1번. 됐죠? 그래요? 버터 이제, 예, 맞아요. 자, 뭐 제가 너무 피곤하면 또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또 뭐 판단에 또 미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좀 컨디션 관리도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월요일 정도 하루 정도 무방 쉬니까 보시고요.
워낙에 우리 MBN 매니저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참 무방을 좀 많이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뭐 죄 짓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초단타 치고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큰 흐름에 있어서는 큰 뭐 매일 무방 안 해도 여러분 매매하시는 데는 이상은 없을 겁니다. 자, 그거 좀 참고하시고 따라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 좀 하고요. 오늘 지수가 하락세 멈추고 반등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시장에 대한 분석을 드리면서 아직은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공포스러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많이 말씀드렸고, 그런대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나서 오늘 그래도 시장은 뭐 이 정도면 뭐 선방했죠, 여러분들. 그죠? 이 정도 선방했고, 또 코스닥도 뭐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선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 뭐 어제 낙폭도 그렇게 큰 상태에서 오늘 반등폭은 미약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심리거든요. 공포심리. 최근 하락 장세 속에서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공포심리 때문에 쉽게 주식도 못 사요.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하다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코로나19 터져가지고 폭락 나왔을 때 이게 엄청난 기회였거든요. 못 잡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눈으로 하기 때문에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장이 안 좋으면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장이 안 좋으면 공부를 더 하네요. 이상하게. 네? 물론 무슨 일이든 즐거울 때 열심히 더 하려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만 증권시장은 특히 그래요. 절대 장 좋을 때 더 배팅하려고 그러지 말고 반대로 장이 안 좋을 때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속상하도 술이나 먹고 또 이러면 안 돼요. 기회라고 하는 주시장은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오히려 대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뭐 주가가 조금만 빠지면 그냥 막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특히나 뭐 MBN 회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을 하시는 주린이 여러분들 거듭 제가 얘기합니다만 주식에 대한 매매 판단이 안 서는 분들이죠. 주식에 대한 매매 판단이 안 서는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에 대한 매매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주식에 대한 판단도 안 하고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투자금이 너무 크신 분들이 많아요. 투자금이 너무 크신 분들이 많습니다. 막 그냥 뭐 물론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뭐 1억, 2억도 큰 돈입니다만 그거 이상으로도 막 주식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큰 돈을 막 넣고서 몰빵하고 아무 때나 막 물타기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샀다고 쳐요. 근데 바로 여기서 물타기를 해버립니다. 물타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오즘 장세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어서오세요.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물타기를 해버리잖아요. 작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만큼 더 손실이 더 커져요. 떨어지는 구간에서 주식을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손실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절대 물타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주시장에서는 이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주식이라는 것이 원금 손실이 없으면 뭐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원금 손실이 있고 잘못하면 깡통도 나고 또 요즘처럼 뭐 주식 스탑농 뭐 이런 거 잘못 쓰면 깡통 나는 겁니다. 빚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뭐예요? 요즘처럼 또 장 안 좋다고 또 며칠 동안 장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 안 좋으니까 뭐 대북주가 뭐 지금 뭡니까? 누가 또 미사일 뭡니까? 우리 국민이 또 북한이 미사일 총 쏴가지고 죽었다고 하니까 방산주 오늘 오전까지 급등 나왔었죠? 그죠? 어제 올라오고 오늘 급등까지 나왔었죠? 근데 김정은이가 사과 한마디 하니까 그냥 한가 폭락 나오죠, 여러분들. 이 하루 만에 손실이 이게 얼마예요? 하루 만에. 예? 주식은 내가 대응이 가능한 선에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대응이 가능한 선에서 하는 거고
대응하지 못하는 선이면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좀 올라간다고 쫓아가 가지고 그냥 들어갔으면 이 거래량 보세요. 지금 1억 주가 넘네요. 빅텍 한 종목에. 환장합니다. 이거 누구의 다 개인이에요. 개인들 여러분들. 가만히만 있어도 뭐 손실 나도 지금 같은 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손실 난다고 해봐요. 많이 나봐야 10% 15%? 보세요. 이거 먹겠다고 들어가가지고 하루 만에 지금 거의 반토막 나그래. 반토막. 50%야.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카톡방에다가 제가 지금 대북주 남북경주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응? 주식은 항상 내가 대응이 가능한 그런 관점에서 대응이 가능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선에서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막 물타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큰 돈을 투자하고 큰일 나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너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좀 높아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장이 지금 보세요. 지금 요거 조정 받은 겁니다. 요거 조정. 이 정도 조정이면 솔직히 증권시장 강세장이건 어떤 장이건 이 정도 조정이면 이건 조정의 축도 안 속하는 거거든요. 응?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이 정도면 조정폭이 큰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비하면. 그죠? 응?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오늘도 제가 그럽니다. 오늘 회원님들한테 이거든요. 여기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들 지옥.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응? 그럼요. 회원님들 간에 뭐 대화할 수 있는 데는 그 라이브 방송, VIP 라이브 방송, 거기밖에 없어요. 무방은 뭐 회원님들하고 비회원님들 안에 계시니까 VIP 회원님들까지는 이제 라이브 방송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회원님들하고 뭔 얘기를 해요. 저하고 제가 시장하고 종목 분석 드리고 제가 종목 드리고 시장 얘기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받으시면 돼요. 문자.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회원님들하고는 문자 VIP 라이브 방송하고요. 문자가 두 가지 그 소통하는 방법이죠. 그걸로. 그러니까 지금 이 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요 정도 장이면 이 정도 조정이면은 증권시장에서 나오는 정말 다반사입니다.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겪어보지 않다 보니까 요 정도만 빠져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막 투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거기다 막 미수 들어가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들 미수 하지 마세요. 미수 아시죠? 미수. 증권회사에서 3일 동안 돈 빌려서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죽자고 하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미수는 죽어도 하지 마세요. 죽어도 하지 마세요.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봐요. 얼마나 벌어봐요. 미수를 한번 터지잖아요. 그 다음에 미수로 깨져요. 여러분들이 3일 동안 뭐 얼마나 저기 한다고요. 오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빅텍이란 종목을 오늘 고점에서 샀어. 매매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오늘 빅텍이란 종목을 고점에서 샀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분차트 딱 보게 되면 어디입니까? 딱 정확하게 여기죠? 2시 한 20분 정도? 고개가 되겠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루 만에 깡통 나는 거야, 하루 만에. 지금 미수도 2.5배죠? 지금 어쩐지 모르겠는데 미수가 자본금의 2.5배까지 이제 자금을 빌릴 수 있고, 그죠? 이게 3일 동안 임대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매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쪽은 미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깡통 나고도 바로 깡통 나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빚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건 내일 아침에 바로 이제 반대 매매 나갑니다. 그죠? 알고 하시라고. 알고 하시라고. 여러분들 원금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원금을 자꾸 깨먹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욕심을 자꾸 부려서 그래요. 욕심을 부려서. 미치는 게 아니라 거의 환장하죠. 뭐 환장하는 거랑 미치는 거 똑같습니다만 환장하는 게 더 이제 좀 강도가 센 것 같아요. 환장합니다. 잠 못 자요, 여러분들. 돌아버립니다, 그냥. 절대 미수는 쓰지 마세요. 안 그러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고요. 특히나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는 줄이는 분들은 미수 같은 거 쓰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신문기사 나오잖아요. 반대매 많이 나온다고. 겨우 지수는 요거밖에 안 빠졌어요, 여러분들. 겨우 시장은 요거밖에 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겁니다. 다 그렇게 미수 쓰고 그런 분들이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살아남아 있어야 여러분들이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등락도 못 이겨낼 정도면 많이 힘드세요, 여러분들. 응? 알아야 돼, 주식은요. 그래서 제가 맨날 무방해드리면서 주식을 알아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미수는 절대 쓰지 마라. 그리고 파생하지 말아라. 파생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주식은 다 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제가 뭐 이미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 파생하지 말라고 하면 거의 뭐 씨도 안 맥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 마세요. 지금 주식만 하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손실을 좀 빨리 만회하고자 파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미수를 쓰고 신용을 쓰고 파생을 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수익을 내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죽으러 가는 지름길입니다. 계좌가 작살나는 지름길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잠깐 한두 번은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들의 계좌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아셨으면 1번 한번 쳐서 1번. 그러면 여기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여기 겪어보신 분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제가 오늘 방송 첫 마디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에 워낙에 줄이는 분들이 많고 지금 이 정도 조정 가지고도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많아서 그렇고, 그리고 너무 또 요 정도 조정 받으니까 막 무리해가지고 여기다가 막 무리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배팅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히나 이제 카톡방, 채팅방하고 유튜브 보면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공부입니다. 이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예, 공부입니다. 주식은 공부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오후 5시에 자, 무방은 일요일날 자 17시 자 오후 5시입니다. 일요일날 오후 5시에 무방 진행하니까 시간 날짜가 변경돼서 토요일날 안 하고 토요일날은 이제 줄일 거고요. 일요일날 오후 5시에 무방 진행할 거니까 내일 모레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어제 무방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드렸어요. 어제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드렸는데, 자, 지금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봐야 되고, 미국 증시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우지수를 보시게 되면 한 이틀 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됐었죠, 여러분들. 다우지수가 이틀 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 정도 단은 나왔죠. 제가 이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교수 한큐에서도 무방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부터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매보다는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권의 종목에 대해서 조금씩 분할 매집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해줬을 겁니다.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면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갭상승해가지고 양봉까지 나올 정도면 직전 저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최소한 미국 증시는 안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어제 국내 증시가 또 밀린 겁니다. 그죠? 밀린 거예요. 근데 미국 뉴욕 증시는 밀려봐야 뭐 그냥 거기서 거긴데 한국 증시만 좀 낙폭이 좀 커요. 그죠? 한국 증시만 어제 낙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미국 증시보다도. 그죠? 미국 다우지수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났고 그러다가 그래도 밀렸지만 이 정도인데 한국 증시만 낙폭이 컸던 겁니다. 요거죠. 한국 증시 이렇게 낙폭이 컸어요. 에? 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증권시장은 여러분들 미국 증시에 왜 이렇게 예민하냐면 미국 증시는 저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급락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러다가 정말 미국 증시가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나스닥 지장은 워낙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연봉이 나오니까 이러다 진짜 미국 증시 대세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이 컸던 겁니다.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활용합니까? 선물을 가지고 디리닥닥 흔들어 댄 거예요, 어제. 그래서 국내 증시가 어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매매 동향 제가 계속 설명드렸었죠. 그런데 장주 내내 팔다가 막판에 다시 다 감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번에 만계약을 필두로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파는가 싶더니 다시 1600계약 들어왔고 다시 3000계약 팔았다가 3500계약 다시 사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한국 증시를 떠날 것 같으면 미국 증시가 대세 하락인 걸 알면 얘네들이 코스닥은 사겠습니까? 코스피 더 팔죠. 안 그래요? 외국인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하루하루 수급은 예측할 수 없어요. 하루하루 수급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가 올랐어도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두드러 패면 주가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못 가거나 좀 더 밀릴 수밖에 없어요. 하루 이틀 2, 3일은요. 외국인들이 계속 장 좋아도요. 계속 털면 밀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외국인 투자가들도 하루 이틀 2, 3일 정도는 그렇게 수급으로 장을 눌러줄 수 있어도 결국에 뭡니까? 같이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과 그리고 펀더멘탈이 좋은 시장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2, 3일 정도 팔아서 잠깐 밀릴 수 있어도 나중에 시장이 특히나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야. 그 종목을 일부 외국인들이 팔아가지고 밀려서 밑에 누가 삽니까? 다른 외국인, 다른 기관들이 사는 겁니다.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죠? 떨어지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이렇게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막 흔들어대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안 좋게 보는구나.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럼 막연한 공포감에서 털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 공포감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 공포감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왜?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는데 이제 개인들이 팔아요. 못 사요. 무서우니까. 저렇게 외국인이 가다가 이제 올라가면 또 외국인들 파는 거 아니야? 그런 공포감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시장의 주도권은요. 시장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외국인한테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변동성, 수급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 외국인들도 전반적인 시장의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엔 얘네들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황 분석이 중요한 것이고 시황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하면서 뭐예요? 이런 잔파동은 일단 지금은 무시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그동안까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나오는 잔파동은 더 무시를 해야 돼요. 앞으로 나오는 잔파동. 앞으로 나오는 잔파동은 더 무시해야 됩니다. 가서 여기서부터 다소간의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잔파동은 더 무시해야 돼요. 이 무시를 하고 여기서부터 치고 가는 이 반등장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래요. 선생님.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자꾸 힘내셔야 돼요. 그죠? 제가 어제는 뭐 한규수 한큐에서도 그리고 카톡방에서도 제가 이제 시장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제 미국 증시가 빠진 부분들은 어제 그저께죠. 어제 그저께 미국 뉴욕 증시가 이 빠진 부분들은 저한테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 정도의 하락이면 미국 증시가 추세 하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현금 비중 30, 50%, 또 카톡방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올라올 때 일부 정도 정리해라는 그런 얘기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지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미국 증시 안 빠졌죠? 더 안 빠지고 어떻게 돼요? 다우지수 올랐고, 나스닥도 올랐고, S&P도 올랐습니다. 뭐예요? 당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듯이 시장은 미국 증시는 대세 하락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결론은 일단 지금 미국 증시는 대세 하락으로 가지는 않는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셨으면 3번. 그죠? 아시겠죠? 예, 아셔야 됩니다. 예. 물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또 중요합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섣불리 물타기하고 섣불리 매수하는 전략은 조금씩 유보하세요. 제가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확인하고 나서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용기 있고 뭐 자신감이 있는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집을 하셔도 뭐 무방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섣불리 추격 매수나 공격적인 배팅을 일단 유보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오늘 저는 미국 증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은 미국 증시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안정권에 접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차피 예상일 뿐이에요. 이런 시장 자체는 일단 지수가 충분하게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오후 5시, 일요일날 5시, 오후 5시입니다. 일요일날 오후 5시에 무방 진행할 거니까,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아니에요. 일요일날 오후 5시에 무방 진행할 거니까 요때 오시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만 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월입니다. 그리고 뭐 추석 명절이 뒤하고 있습니다만, 추석 전에는 지금 뭡니까?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10월부터는 4분기 시장이 시작됩니다. 이제 4분기 시장을 준비하셔야 돼요. 4분기 시장을 준비하셔야 되고, 다행스럽게 추석 전에 장세가 단기 상세에 따른 조정이 나타나고 그 조정의 끝무렵이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4분기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 커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일단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클 것인지는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결정을 할 것이니까 그걸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능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장은 저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증시는 충분히 하락을 했고 저점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자, 오늘 제가 한규수 한큐에서 제가 요거 하나 내용 보여드렸죠? 요겁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떨어진 이유, 자, 요거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미국 증시가 떨어진 이유, 자, 요겁니다. 자, 신문에서는 아주 그럴듯한 타이틀을 가지고 요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요런 기사가 나왔는데 잘 들으세요. 글로벌 증시의 4대 악재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건 아니고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미중 간의 갈등이라는 재료, 미중 간의 갈등 격화라는 이 재료는
어때요, 여러분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일상화된 악재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보복 조치가 진행되거나 그런 건 없죠. 이건 악재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증권시장에 크게 부담 주는 악재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방 지수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상방을 제한하는 정도는 있는데, 얘네가 증권시장의 하락장세를 이끌어내는 악재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신경 쓸 만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저런 기사를 저렇게 이제 써낸 거예요, 여러분들. 저런 기사를. 아시겠죠? 저런 기사를 써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여러분들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에요. 저거는 제가 보기엔 악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건 더 이상 악재가 안 된다. 그럼 벌써 시장을 눌러대고는 악재가 벌써 하나가 또 사라진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기술주를 덮친 신뢰성 위기라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테슬라 모터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니콜라, 리눅스라는 업체, 이제 기술 기업인데, 테슬라 모터스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배터리데이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 모터스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 거는 조금밖에 안 돼요. 조금밖에 안 되고, 액면 분할을 통해서 증자를 단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에 이제 큰 기폭제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다 반영된 겁니다. 단기적으로 반영된 거예요. 대신에 테슬라라든가 니콜라 같은 종목들은 사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니콜라를 중심으로 수소 트럭 시장도 이제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세가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더 이상 악재가 안 돼요. 아시죠? 그리고 시장에서 또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가 대선 불복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지지율이 줄어들지 않고 뭐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불안한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대선 불복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예. 요거는 조금 신경이 가는 부분이에요. 왜 그래요? 대선이 끝났는데도 나라가 정상적으로 정권 이양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대통령이 시장에 대해서 내지는 미국 권력과 관련해서 맞서버리면 시장이 많이 혼란스럽겠죠, 여러분들.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때는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극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미국 국민들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표가 끝나고 나면 정권 이양이 잘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연한 공포감을 가질 만한 변수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할 만한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정권 이양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혼란스러울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기후에 불과다. 자, 그리고 트윈 데믹 우려감이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 그죠? 그리고 독감 유행에 대한 우려감, 그죠? 그래서 트윈 데믹의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계절적으로 독감이 유행하는 이제 겨울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트윈 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도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뭐 환경이 변할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코로나를 겪고 있는 상태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에 따른 방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 방역 대책도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고 있는 상태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백신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것도 이미 해묵은 악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증시가 대폭락이 나오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앤서니 파우치 미국 질병관리연구소 소장이죠. 그 사람이 내년 4월달에서는 미국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아닌 인물이 우리나라
인가요? 그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미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냈습니다.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전에 했던 게 뭐냐면 많은 백신들 중에 하나 정도는 확실한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 예측이 뭐 100% 맞을지는 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계통에 권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백신이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야? 4월 달에 백신 전 국민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백신 개발이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저는 백신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정말 빠르면 다음 달 10월 달 아마 공식적으로 신문지상이라든가 기사를 통해서 10월 달 정도, 진짜 빠르면 10월 달, 뭐 대체로 한 11월 정도, 그 정도 선이면 백신에 대한 3상 거쳐가지고 안정성까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셧다운을 하기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럼 이 백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호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인류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백신이 나오게 되면 백신 개발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경제 재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제조와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경제 재개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치료제도 같이 개발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증권시장은 그동안 조정권이 끝나고 나서 엄청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장세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다가 미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5차 경기 부양 대책을 앞두고 지금 그 경기 부양 규모를 두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조 달러 그리고 공화당은 3천 달러? 예? 규모가 엄청나죠? 3천억 불? 자,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이게 간격이 너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항상 그랬듯이 미국의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렇게 간격이 크더라도 결국엔 표를 의식해가지고 서로 간격을 좁혀가지고 그런 합의점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쉽지 않겠습니다만 조만간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5차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해서 합의안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시장은 나올 만한 악재 그리고 악재 같지도 않은 악재에 의해서 미국 증시는 충분하게 눌렸고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 대세 하락 가능성도 높지는 않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도 지금은 없어요. 그 모멘텀이 어디서 나와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 대책 그리고 백신 개발 기대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장세가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시장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분간 시장은 미국 증시도요. 여기서 곧바로 못 가요. 아시겠죠? 지수는 크게 가지 못할 겁니다. 대신에 하방 경직을 보이고 소폭의 이제 기간 조정 내지는 미미한 반등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기간 조정 내지는 소폭의 반등 미미한 혼조 장세가 나올 겁니다. 최소한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만 보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이 가능하죠. 왜? 한국 경제가 지금 미국보다 더 좋아요. 코로나19가 물론 다시 뭐 세 자릿수 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좀 자유롭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내년까지도.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빠지지만 않아도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종목 장세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직전 저점 살짝 깬 상태입니다만 대체로 이제 2250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직전 저점까지 왔죠.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저점이 좀 만들어지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저점을 찍고 소폭의 반등 내지는 소폭의 반등이 나오면서 중간 바닥을 좀 확인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드렸죠?
상대적으로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들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은 큰 겁니다. 그죠? 바로 그거예요. 중소형 종목 장세를 봐라. 대형주들은 물론 선별적인 개별적인 반등은 나올 수도 있는데 대형주들은 지금 당장은 크게 가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나마다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있을 때 LG화학 정도, 그 다음에 뭐 L전자, 그 다음에 뭐 카카오네이버는 뭐 그렇고요. 얘네들도 실적은 추세는 좋아질 거예요. 현대기아차 등도 이 정도. 그리고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코스피 시장에서 일부 대형주들이 약간의 어떤 미미한 반등과 더불어서 지수의 하방 경직을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되십니까? 지수 혼주 장세 속에서 뭐가 가요? 중소형 장세가 가는 겁니다. 중소형주. 그죠? 또 한 가지는 코스피가 올라갈 때,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갈 때 최근 상승장에서 어디가 더 강했습니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강했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제가 분석을 드리면서, 이게 코스피 주세요. 코스피 지수가 완만하게 하락했다가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돼요? 예, 코스닥은 떨어질 때 더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땐 더 빨리 올라가고요. 또 빠지면 또 많이 빠집니다. 이게 코스닥입니다. 그죠? 코스닥 시장은 그래서 이번 조정 장세가 나올 때 코스피보다 좀 더 많이 빠진 거예요. 반대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이 더 빠르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형주 쪽보다는 이제 조정장에서는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밀렸습니다만,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뭘 봐야 돼요? 물론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를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미국 증시가 좀 더 안정권에 접어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대형주가 아니라 또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추석 전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선에서는 시장이 한 번 정도는 반등이 좀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는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3거래일 정도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추석 연휴 동안 3거래일 정도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약간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제가 보기엔 그 미국 증시는요, 우리 거래 정지되는 동안 미국 증시는 이 구간에서 큰 변화 없이 답보 상태, 혼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혼조 장세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정도만 되면 한국 증시는 안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종목별로 미미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조정을 이용해서 이제는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한번 유망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이해되셨죠? 자, 물론 오늘 저는 미국 증시가 중요하고요. 제가 일요일날 미국 증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일요일날 오후 5시에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그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셨죠? 아셨으면 5번. 자,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뭐가 움직이느냐, 이제 그렇게 한 건인데, 일단 이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나면 시장 전면에 이제 또 어떤 것이 부상을 할 건가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시장을 보는 시각은 바뀐 건 없고요. 바뀐 건 없고, 우리 회원님들은 무방 오지 말고 VIP 오셔가지고 뭐 물어보세요. 무방 오지 말고 장중에 VIP 때 VIP 방송할 때 오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요건 무방이고요. 지금 요거는 무방입니다. 무방이고, 지금 무방은 우리 VIP 회원님들하고
MBN 회원님들, 뭐 유튜브 회원님들 그냥 다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근데 장중에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15시 30분, 40분까지 하는 요거는 VIP 방송이에요. 여기 VIP. 여기는 VIP 회원님들만 오시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질문하세요. 여기서 오셔가지고 회원님들 여기 와서 질문하시고 여기서 종목 물어보시고 여기 와서 다 하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방에서는 뭐 다 공개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드리기 편한 얘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얘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요 VIP 방송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기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일단 지금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섹터가 뭐냐?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변한 건 없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시장을 얘기할 때 이 섹터를 중심으로 지금은 시장의 유망 종목 섹터가 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5G, 그 다음에 2차전지, 반도체 3개 섹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다 바뀌게 되면 아마 그렇게 섹터로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주도주가 없을 때는 종목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장의 중심 섹터는 5G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중심으로 또 한 번에 이제 매수 포인트라든가 이런 거 이제 타밍 잡아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들 종목들은 말씀드렸죠.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고 올해 하반기에 백신 개발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가 백신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 이후에 모든 투자가 집중이 되면서 성장 가치가 매우 큽니다. 내년 이제 4분기에요, 여러분들. 그죠? 4분기입니다. 4분기면은 실질적으로 2020년 장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같이 중장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2021년 장세를 준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시장이 올라가지고 조정권이거든요. 조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진짜 2021년 장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결국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조정 장세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난 올해 3월달 폭락 장세가 나올 때 모두 공포스러워가지고 주식을 다 던지고 떠나거나 내지는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도 못 잡은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시장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데도 올라가는 와중에도 시황을 잘 못 봐가지고 수익을 못 낸단 말이에요. 쫓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2021년 내년 장세를 또 한번 준비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하락은 기대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하락은 기대하지 마세요. 앞으로 증시가 뭐 이렇게까지 충분하게 빠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런 하락은 더 이상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안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또 출렁거렸던 이유가 뭐예요? 외국인들을 흔들면서 뭡니까? 개인 투자가들 미수 많이 들어갔고 신용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미수는 절대 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용을 치는 것도 바닥권이라 좀 안전할 때는 겁니다. 신용은 지금처럼 많이 올랐을 때 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앞으로 증권시장은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자금들. 증권시장에 조금씩 저점 찍고 살아날 때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올 겁니다. 고객예탁금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와요. 그 자금들이 또 다른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낼 겁니다.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미국 증시 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일요일날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만 미국 증시 안정권에 접어들면 이 장은 이제 서서히 레이스를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듭 얘기합니다. 대형주가 가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중소형주고요. 더군다나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 보시더라도 반도체주들은 이미 단기 상승에 따른 충분한 조정을 보인 상태입니다. 조정을 보이긴 보였는데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반도체 장비주들. 그죠?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반도체 장비주들도 반드시 중장기 2차 반등에 대비해서 눌림목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어떻습니까? 테슬라 모터스 때문에 갔다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2차 전지 시장, 전기차 시장 이제 시작이잖아요.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매출 증가세는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 증가세는 가파르게 진행되는 겁니다. 2차 전지 죽지 않았습니다. 2차 전지를 분명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
2차 전지도 반드시 조정장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다만 얘네가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주가 조정이 좀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5G는 제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올해 하반기 최대호가 5G가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G 투자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이 됐고, 4분기부터 내년 초에 더 5G 투자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5G 관련주가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은 뭐예요? 그동안 단기간에 좀 올랐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요. 최근에 누굽니까? 개인들이 많이 샀죠.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들의 불안 매물 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일부 5G 관련주들 기관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조정을 통해서 기회로 잡으려는 그런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고점하시고요. 5G는 지금 구간 아직까지는 5G 관련주들도 반도체 2차 전지와 함께 앞으로 증권시장의 전면에서 부각될 수 있는 중심축에 있는 종목이다. 종목 세트다. 라는 점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는 5G 반도체 2차 전지 섹터 외에 개별 종목군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동원 아나텍이 있었죠. 예, 제가 한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얘가 손떨림 보정장치 생산업체 말씀드렸죠. 5G가 아니라 5G줌. 참, 5G가 입에 배가지고 5G줌입니다. 5G줌 해가지고 그 손떨림 보정장치를 얘가 생산하고 있는데, 얘네가 지금 뭡니까? 미국 업체에다가 손떨림 보정장치를 중국의 샤오미라든가 그다음에 비포, 오포 같은 이러한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 업체들이 미국에서 이 손떨림 보정장치를 수입을 했었는데 미국에 제재가 있었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회사로 지금 거래처로 옮긴 거예요. 매출 증가세가 장난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이렇게 개별적인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주들을 하나씩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섹터는 여전히 5G, 반도체,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저는 보되,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섹터로 유망한 섹터가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철저하게 개별적인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그런 쪽을 중심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조정 장세가 무섭다, 힘들다라고 저기만 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 공부하는 겁니다. 이럴 때 공부를 하고요. 이럴 때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 조정장에서 제가 조정장에서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럴 때 남들이 무서워서 저기 할 때 슬슬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식은 그런 거예요. 대중의 뒤안길을 꺾이는 겁니다. 개인들이 다 좋아할 때는 보세요. 참 아이러니한 게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신고가 나올 때 그동안 증권회사에서 리포트가 다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동안. 계속 부정적이었다가 정말 요때 증권사 리포트들이 코스피 2600 간다. 그 리포트 나오고 나서 다시 꼬꾸라졌어요. 여러분들. 대중의 뒤안길을 꺾이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도 그랬고 지금은 어때요? 이때도 그렇고 다 공포에 가 공포. 이런 데가 기회를 잡는 구간인 거예요. 이런 데가. 네. 저도 생각보다 이 장세가 외국인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휘둘려서 좀 아쉽긴 한데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다반사입니다. 이 정도의 잔파동은 다반사고요. 하지만 이 정도의 잔파동을 중심으로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점에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충분히 안정이 되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시고요. 어쨌든 간에 일요일날 마지막, 오늘자는 미국 주식 마지막 확인하고 일요일날 무방을 통해서 향후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든가 전망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까 일요일날 오후 5시 그거 보시고, 저는 지금 시장을 보는 시각은 바뀐 게 없다. 이번 주중 자세는 분명히 주도권 종목에 대한 매집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진짜 그동안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분들 이제 슬슬 급할 필요 없어요. 지수 자체가 급등하지 않기 때문에 급할 거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주도주들은 절대 급하게 안 갈 거예요. 많이 빠져서 한 차례 정도 반등 나오는데 또다시 진이기면서 올라갈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한꺼번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야금야금 땡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때부터 개인들 들어와요. 그럼 주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 시세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개인 투자가는 이런 식으로 주가 올라가는 걸 너무 싫어하고 이런 걸 너무 선호하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그렇게 장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이 시세를 이 바닥권에서 준비하셔야 돼요. 이 시세를 아시겠죠? 단타 치지 마시고 주도주 대시세 전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가다가 먹은 거 좀 뱉어내더라도 다시 가면 수익 내는 것이고 먹은 거 뱉어내고 또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일일이 이런 구간에서 100% 대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물론 대응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단기적인 조정은 지나가는 하나의 소낙비 정도에 불과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분명히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런 완만한 반등, 지리한 반등 장세에 대비를 해서 이런 구간에서 이런 바닥권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셔야 돼요. 바닥권에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께 또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지금은 포기하는 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슬슬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동안 매수하려고 하다가 지수가 좀 밀리고 해가지고 고민하셨고 매매 포인트 잡으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슬슬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거듭 얘기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문제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즘에도 요즘에도 신규 연들은 꾸준히 오세요. 꾸준히 오시는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장세도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주도주 갖고 계신 분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다 급등 나오는 종목들만 쫓아가고 막 그래요. 안 돼요. 이 구간에서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교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니까 그런 거 아시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금 있는 분들 그렇게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걸 꼭 하시 바라고 어쨌든 간에 다음 주는 그렇게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서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반격이 서서히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주도주가 이번 장에 올라오면요. 이번에 주도주 빠릅니다. 빨라요. 빠를 거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빠르면 빨라요. 진짜로 농담 아니에요. 대신에 마지막 지수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니까 빠를 겁니다. 빠를 거니까 진짜 많이 여러분들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장 안 좋다고 맨날 슬퍼하고 저기 막 녹다운되고 그러지 마세요. 준비하고 판단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한 대표가 매일 공부하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공부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세요. 제 판단과 여러분들의 판단이 다 섞여가지고 시너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공부하세요. 제가 공부하듯이 여러분도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귀 잡는 것이고요. 지금 구간은 서서히 좀 진정되고 반격이 나올 겁니다. 중간에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겠습니다만 서서히 이제 반격이 나올 거니까 그거 하시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 잘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셨죠?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들 충분히 이해되신 분들, 자, 7번 한번 7번.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 네. 자, 왜 추석 안에 뭘 다 팔아요? 추석 안에 뭘 다 팔아요? 일부 팔았으면 됐고요. 이 정도는 난리 아니라니까요. 난리는 어디가 여기가 난리인 거고요.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증거자. 다들 힘드셔서. 예.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요일날 오후 5시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요일날 오후 5시에 무방 진행할 겁니다. 토요일 아니에요. 무방 진행할 거고요. 미국 증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망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인지
까지 한번 제가 확인하고 이날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니까 그 점 아시고 요때 꼭 오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오셔서 시장에 대한 참고 대응 전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VIP는 따로 홍보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보유 주식이 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보유 주식이 많으신 분들. 그분들 계시죠? 보유 주식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에 이 조정 장세를 통해서 과감하게 포트를 좀 교체하고 싶은데 이 보유 주식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VIP 오셔가지고 오신 다음에 카페에다가 제 카페에다가 올려주세요.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별도 홍보하고 싶은 자, 잠시만요. 예, 자, 화면이, 예, 자, 지금 인터넷이 순식간에 끊겼어요. 예. 자, 소리 잘 들리십니까? 자, 다시 한번 소리 들리시면 1번 한번 쳐보세요, 1번.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예, 끝났는데, 잠깐 지금 인터넷 끊겨가지고, 예, 들리시죠? 그래요, 고맙습니다. 다 됐고요. 여러분들, 이제 주말 잘 쉬십시오. 잘 쉬시기 바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는요, 혹시라도 진단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에다가 종목 올리셔라는 얘기 한 거니까, 그거,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얘기 안 하고요. 고생하셨고, 요 구간만 잘 이겨내시고요. 그리고 새롭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절대 단타로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은 아닙니다. 그만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크게 보세요. 결국엔 지금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가다가 한번 쉬었다 가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결국엔 가는 장입니다. 귀신같이 팔고서 다시 사면 좋은데 조정의 폭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결국엔 크게 보게 되면 결국엔 수익 나는 장이고 이 구간에서 전략을 또 잘 짜야 돼요. 이 구간에서 정말 좋은 주식 가지고 또 타이밍 잘 잡아놓으면 여기서 또 더 큰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자, 고생하셨고요. 주식 쉬는 날 심심하다고요? 벌써 중독되신가요? 중독. 네, 이제 주식 거래 안 되는 날은 자꾸 쉬는 버릇 하셔야 돼요. 그래요. 자, 회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한 주간 동안 힘든, 한 주간에도 고생하셨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한 만큼 앞으로 이제 좋은 결과 또 좋아질 겁니다. 조금 시각을 멀리 보셔야 되고, 급하게 보시면 안 돼요. 뭐 내일 당장, 월요일날 당장 주가 급등하면 좋은데, 급등 안 하면 어떡하지? 안 됩니다. 그냥 팔짱 끼고, 지가 알아서 가겠지. 그렇게 느긋하게 보세요. 한 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얘기하면은 점진적으로 갈 겁니다. 이걸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급등 안 나와요. 아직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등 마는 등 가면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근데 이런 주가 흐름이 너무 안전한 거예요. 제일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비중도 실어놓고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결국엔 시간은 걸리지만 나중에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런 걸 자꾸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종목을 잡아가는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이런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회원님도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도 주말 동안 푹 쉬시고 일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래요.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 고생하셨고, 처음에 우리 주식 처음 하시는 주린이 분들은 주식에 대한 습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단타로 주식에 대한 습관을 들이시면 아주 이제 증권시장이 아주 지옥이 되는 겁니다. 주시장에 발을 들어 놓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주식에 대한 마인드를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주식이 즐거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전하게 가는 게 최선의 가장 좋은 매매다라는 거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일요일날 오후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